훈육은 사회화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무엇을 훈육해야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뭘 훈육해야 되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르쳐야 되나? 뭐 아니면 그게 올바르게 할 거다라고 믿어줘야 되나? 뭐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무엇을 훈육해야 되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나이요. 뭐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애기한테 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또 막 뛰어가는데 개미가 아프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는 행동들을 가르치는데, 자, 행동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나이에 맞게 해야 될 건 꼭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것, 이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살에는 뭘 가르쳐야 되고 몇 살에는 뭘 가르쳐야 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그 가르쳐야 되는 행동의 순서를 좀 설명드리면, 애를 키우는 분들은 요게 요 나이 때 맞아 이게 문제지 이제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건 안정과 관련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안정과 주변 사람들의 안정. 뭐 안전하게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실 텐데,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좀 걸을 때가 됐다고 하죠. 아니면 걷다가 좀 기어 오르고 뛰어내리고 이런 나이가 되면 일단 무조건 기어 오릅니다. 뭐 의자가 있으면 의자, TV가 있으면 TV, 뭐 집에서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진짜 자동차 말고요. 막 기어 오르면, 자, 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위험해 올라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나이 때 아이들은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르치는 첫 단계는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아이가 달라고 할 때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의자를 그럼 어떻게 치우지? 근데 많은 가정에서 그래서 식탁을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의자가 있으면 애들은 기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식탁에 의자를 싹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냉장고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찌나 원숭이처럼 재빠른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걸 쫙 치워놨는데, 일단 위험한데 올라가기, 뛰어내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안전과 관련된 행동은 때리거나 밀치거나 던지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린다, 밀친다, 물건을 던진다. 자, 이거는 상당히 엄격하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 혼자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 계단이 있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막 내려오다가 앞에를 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밀치는 거는 엄격하게 말하고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밀지 마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언어 능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아이들은 밀지 마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밀면 안 돼 하고 동시에 아이를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때린다, 그럼 때리면 안 돼 하고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애가 저를 때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왜 저를 때릴까요? 뭐 애가 저한테 불만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애가 엄마를 때리는 건 이렇게 손을 딱 휘둘렀는데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는 게 재밌어서 그럽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를 때려야지 하고 이렇게 쫙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휘둘렀는데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손을 휘두르니까 엄마가 눈이 동그라지네. 이런 굉장히 단순한 연합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걸 되게 오래 생각하는 거죠. 뭐지? 애가 불만이 있나? 그래서 그 행동은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일방 폭행하고 쌍방 폭행은 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막 열대
맞고 한 대 때려도 각 서로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애가 왜 저를 때릴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주로 하는 답은 엄마가 맞아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주는 겁니다. 어린애가 손을 내밀어서 뻗어봤자 거리나 민첩성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뭐 엄마 때리면 안 되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격이 옵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휘둘렀더니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웃습니다. 많은 애들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리는 행동을 제재할 때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이들이 공격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운동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운동은 괜찮고 어떤 운동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을 차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차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떡 같은 거를 꼭꼭 찌르는 거는 괜찮지만 동생 눈을 꼭꼭 찌르는 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요거는 찌르면 되고 요거는 찌르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또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찌르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든 행동을 공격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되는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이걸 일일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가면서 너 얘 튀지 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 공격적인 행동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쳐야 하는 행동은 의식주를 스스로 하기입니다. 뭐 의식주를 스스로 한다는 건 막 가서 사냥해서 막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먹기, 씻기, 입기 이런 거를 하나씩 자기 손으로 하게 이제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자, 아이들이 제일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양말 벗기. 답답하니까 집에 오자마자 양말을 이렇게 뽑아서 벗습니다. 자, 양말을 벗을 줄 아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바지를 벗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들이 있는데 양말하고 바지는 뭐 신고 신는 건 좀 쉽지 않군요. 벗기, 양말 벗기, 바지 벗기, 바지 입기,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옷 하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왜 팔을 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세 있죠. 자, 그리고 먹을 때 자기 손으로 먹기.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먹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주를 점차 스스로 하게 되고 처음에는 3분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는 5분 앉아 있고 그다음에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의식주를 스스로 하기를 가르치는데 이때 모든 훈련의 기본은 지시에 따르는 겁니다. 지시에 따르는 거. 왜냐하면은 아이가 엄마 나 밥 먹을 건데 혼자서 한 3분만 먹어볼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밥 먹자 그러면 뭐 배가 고프면 바로 와서 이제 않겠죠. 근데 내가 이제 레고 블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은 뭐 이거 더 하면 안 돼. 뭐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자, 그럼 이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먹여야 되나? 뭐 놀면서 먹어도 되나? 내가 쟤 배고플 텐데 옆에서 먹여줄까? 이제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유치원에서 안 되는 건 집에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안 되는 건 집에서도 안 돼요. 학교에서 안 되는 건 집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래 그럼 너는 레고 하면서 먹고 뭐 너는 인형놀이 하면서 먹고 너는 누워서 먹어 라고 하지 않아요. 밥 정도 먹는 거는 그냥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뭐 게임 그만하고 와 라든지 뭐 TV 끄고 와 뭐 이렇게 그때 달라요. 너 손 씻어야 되니까 일단 목욕탕에 가 뭐 라든지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묶으면 지시하고 순응하게 하기입니다. 무슨 지시가 됐든지 지시에 순응하기.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를 크게 뭉뚱그리면 지시에 순응하기입니다. 좀 공산주의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시에 순응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회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사람이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근데 지시를 잘한다는 건 뭔가 아이가 알아듣게 설명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해야 될 걸 정확하게 시키는 게 지시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살인데 엄마 나 애기 우유병에다 먹을래.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는 원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을 낳았다거나 뭐 어떤 우유병에 우유를 먹는 다른 아기를 봤다거나 할 때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두 번 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나 매일 우유병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거는 이제 그만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은 그 나이 또래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게 너무 계속 우유병이 먹고 싶어도 이제 엄마가 아니야 넌 이제 그만 이걸로 먹어 라고 했을 때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지시가 있는데 일단 순응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자기 주장, 뭐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애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양육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나는 우유병에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애기처럼 우유병에 먹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래에 이 아이가 직장에 다녀요. 근데 뭐 누구누구 씨 아침에 9시까지 오세요. 그랬는데 왜 저는 9시까지 와야 돼요? 저는 집이 멀어서 10시까지 오고 싶은데 예, 저는 이거 타고 이렇게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오거든요. 그 대신에 나중에 1시간 더 일하고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직장은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건 그 행동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왜 그런데 라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게 하기 싫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왜 그런데는 그냥 보호자가, 부모가, 교사가 네 나이엔 이게 적당해 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 한 7, 80%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싫다고 말하는 것까지가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는 나이에 맞는 일상적인 습관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모든 거의 기본은 적절하게 지시하고 그 지시에 순응한다는 겁니다. 자, 왜 어른의 지시에 무조건 순응해야 되냐? 미성년의 기준은 자기한테 뭐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으면 아이들은 좋겠죠. 근데 엄마나 아빠가 보기에는 치아에도 좋지 않고 영양도 불균형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매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걸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만 18세까지는 결정을 해주고 아이는 이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성인이 됐을 때도 내가 어떤 특정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조직에서 사회에서 산다는 거는 그 집단이 요구하는 규칙을 대부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가 무언가를 시킨다는 거는 나이에 맞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모든 저변에 순응하기가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